내란으로 어지러운 일본 사회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학자가 나타나 정한론을 펼치는데, 정한론이란 군사력과 무력을 강화하여 조선을 정벌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조선을 정복하여 일본의 부국 강병을 이루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양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 나라를 침탈하여 식민지화 시키자는 사상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및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며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참상을 일으켰고, 조선은 36년이나 이어진 일제의 식민 통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밝힌 만큼 정한론은 일본 극우 세력을 움직이는 사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니오 사건 당시 조선의 공격으로 일본의 함선이 불탄 것을 빌미로 일본은 계속해서 개항을 요구했고, 1876년 결국 일본은 미국에 당했던 것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선을 압박하며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조의 수호 조규라고 하는데, 이 조규는 모두 12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강제로 개항할 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인천과 원산항이 추가로 개항되었으며, 조선 해안의 측량을 허가하며 일본의 물건을 무관세로 조선에 수출하고, 조선의 항구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본의 법대로 처리한다는 치외법권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82년 아시아로 진출을 꾀하던 미국은 청나라의 협조로 조선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청나라는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연합하는 것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이제이의 뜻을 내세워 조선을 설득합니다. 또한 고종은 김홍집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건네받고 미국과의 수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최초의 서양과 맺은 조약으로서 불평등한 부분이 존재했지만, 조선이 다른 국가와 분쟁 시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는 거중 조정과 국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과 청으로부터 신문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에 일본군 교관을 초빙하여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는 신식군대, 결기군이 창설됩니다. 따라서 기존 구식군대는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데, 심지어 1년 넘게 월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겨우 한 달치 월급만을 받게 되는데, 월급으로 받은 쌀가마니 안에는 쌀과 모래가 섞여 있었고, 결국 참다 못한 구식군인들은 세금인 쌀을 관리하는 선해청의 창고인 도봉소를 박살내버립니다. 이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이어 정부군의 압박이 들어오자 구식군대는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겉으론 돌려보내는 척을 하고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세력을 다시 되찾을 구상을 한 흥선대원군은 구식군인들 사이에 자신의 신복을 심어 폭동을 부추깁니다. 폭도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민비가 있는 창덕궁으로 쳐들어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민비는 궁녀로 분장하고 충청도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고종은 아빠인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흥선대원군은 10여 년 만에 다시 정권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재집권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은 민비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국장까지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민비는 분노하고 흥선대원군과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이에 3천여 명의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 반란군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방해 세력으로 간주해 텐진으로 납치해 갑니다.
이렇게 약 30여일 만에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끝이 나버리고 다시 민비가 돌아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시작하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양국 간에 맺게 되는데,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서울에 청국인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조선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역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며 조선의 근대화는 발목 잡히게 됩니다. 일본은 이모군란으로 피해를 받은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며 일본이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압박하고, 이에 굴복한 조선은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제물포 조약은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물어주게 되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1884년 이런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불만이 쌓여있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의 급진 개화파 인사들은 청나라에 의존하는 수구당과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개화를 꿈꾸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갑신정변입니다.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었던 일본은 개화파에게 쿠데타를 지원해 줄 거라 약속합니다. 새 정부를 선언한 그들은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청으로 조공 폐지, 백성의 평등권 보장, 세금제도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청나라군이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청과의 분쟁이 싫었던 일본은 약속을 어기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배신으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개화파들은 청나라군에 진압당하며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을 목표로 했던 거사는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인해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어처구니 없게도 배상을 요구해 옵니다. 결국 한성조약을 맺고 오히려 조선이 일본에 사과를 하고 피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청과 일본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텐진에서 회의를 통해 양국군이 4개월 안에 조선에서 철수할 것이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 파병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조선의 개혁은 멀어져 가고 조정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해당하는 당시 고부군의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뜬금없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를 억지로 짓고 이를 빌미로 농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물세를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황무지를 개간해 농지로 사용을 허가하고 이곳을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추수기간이 되자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또 흉년이 들자 농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재물을 약탈하는데요. 그 죄목이 뭔지 살펴보니 음란한 죄, 화목하지 못한 죄, 불효죄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또 본인 아버지의 공덕비를 짓는다며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정말 탐관오리 중에 원티어급 만행을 보여줍니다. 점점 불만이 쌓인 농민들이 민원을 접수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반려가 되고, 이에 진짜 열받은 농민들이 전봉준을 필두로 관할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입니다. 이것이 동학 농민운동인데요. 고부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겁먹은 민씨정권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청나라군이 조선에 다시 들어옵니다. 청나라군이 조선에 입성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군도 조선에 파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은 조선에 외세가 들어와 주둔하는 걸 못마땅해 하여 조정과 합의하여 전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합니다. 그렇게 일본군도 철수를 해야 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파병군을 늘리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제1차 김홍집 친일 내각을 수립해 가보 개혁을 강행하게 됩니다.
조선의 주둔해 있는 청나라군과 일본군의 계속되는 세력 다툼 속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지나친 간섭에 다시 화가 난 농민들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지만 낫과 죽창을 든 농민들은 총칼로 대응한 일본군에 힘을 쓰지 못하고 대패하며 그렇게 2차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요동반도와 대만 등을 점령하게 되고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이라는 걸 인정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이 조약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할 일본의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불법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굴복한 일본은 요동반도 지역을 청에 반환합니다. 하지만 조선 침략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더욱 커져만 가고 3차에 걸쳐진 가보 개혁을 이어가며 일본의 내정 간섭이 계속되자 일본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느낀 민비는 이번에는 러시아 세력을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분노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끊임없는 주변국의 간섭으로 조선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데요.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